자, 그러면 이제 막스 플랑크가 이제 요 플랑크 로우를 어떻게 유도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플랑크가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온도를 갖고 있는 블랙바디에서 라디에이션이 나오고, 라디에이션 되는 EM 웨이브가 이 스펙트럴 특성을 갖는다는 거는 1800년 후반에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대단히 챌린징한 일이었는데, 이거를 플랑크가 해냅니다. 그래서 플랑크가 이제 고안했던 블랙바디를 이제 리얼리스틱하게 고안했던 시스템은 이제 요런 모양이고, 요거를 이제 설명을 곧 드릴 거고, 이 요 이게 이제 블랙바디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고안한 건데, 요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스 플랑크가 한 주요 업적을 먼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플랑크 상수, 플랑크 컨스턴트를 도입을 한 거예요. 플랑크 컨스턴트는 특정 값입니다. 얘가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건 줄은 에너지고 여기 시간을 곱한 거니까 어떤 액션 행위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물리량을 이해를 하는 게. 근데 이게 매우 작은 어떤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식을 드라이빙을 해내죠. 그러니까 플랑크 컨스턴트에다가 요거는 EM 웨이브의 프리퀀시예요. 뮤는 프리퀀시를 곱하면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파수죠. 단위는 이제 1 오버 세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떨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EM 웨이브는 파동이니까 이렇게 가는 파동이고, 웨이브 벡터 우리 일반 물리 시간 때 배웠죠. 1초에니까 얘가 얼마나 한번 떨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떨리는, 즉 1헤르츠의 진동수를 갖고 있는 파동은 요 에너지를 갖는 거죠. H 플랑크 컨스턴트를 곱한. 그러니까 양자화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1프리퀀시 1초에 한 번 떨리는 파동은 정확하게 여기에 1헤르츠 곱하기 플랑크 컨스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사실 광양자를 의미하는 거고, 이 중간에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이 중간에 에너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랑크 컨스턴트가 도입이 됨으로써 플랑크 법칙이 유도가 돼요. 플랑크 법칙을 그냥 제가 먼저 써보면, 식을 데리베이션 하기 전에 솔라 일레디언스 혹은 블랙바디에서 나오는 일레디언스의 스펙트럼은 프리퀀시 혹은 파장, 온도에 대한 함수인데, 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건 이제 프리퀀시 기준으로 쓸 수 있고, 웨이브 랭스 기준으로 쓸 수 있고, 플랑크 컨스턴트의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여기에 분모에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보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이 들어가요. 볼츠만 컨스턴트 온도에 요거를 이제 웨이브랭스 기준으로 쓰면은, 식을 먼저 쓰고 이제 뒤에 별도로 유도를 할 겁니다. 람다 5승 분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플랑크 법칙인데,
보시는 것처럼 플랑크 컨스턴트가 계속 들어가죠. 그러니까 양자화된 빛의 포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랑크 법칙이 세워졌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랑크 법칙은 플랑크 컨스턴트는 이 광양자를 뒷받침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막스 플랑크가 요 플랑크 법칙을 어떻게 유도를 했냐면 블랙 바디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빛을 다 흡수하고 내뱉는. 그래서 전 페이지에 봤던 것처럼 디테일드 밸런스 혹은 그 일레이디언스 되는 빛의 어떤 키루 법칙에 의해서 흡수와 방출은 갖게 되고, 그러면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녀석에서 방출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 이런 블랙 바디를 구현하기 위해서 플랑크가 썼던 방법은 이런 캐비티를 고안을 해요. 어떤 모양의 캐비티든 고안을 할 수가 있고, 이 캐비티 벽은 흡수할 수 있다고,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빛이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처럼 들어오면 맞고 여기서 계속 머물면서 조금씩 흡수가 되고 조금씩 흡수가 되고 조금씩 흡수가 되는데, 요 안에서 계속 머무게 되니까 언젠가 빛은 이 캐비티 월에 의해서 모두 다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되면은 이제 키루 법칙에 의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이 작은 홀로, 그러니까 빛이 처음에 들어왔던 작은 홀로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 이제 이렇게 오메가 쓰고 모멘텀을 가질 때 얘 나가는 에미터의 요 둘은 같을 수 있다. 요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요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요 플랑크 법칙을 결국 유도를 해냅니다. 플랑크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양자역학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플랑크 법칙을 당시에 유도를 할 때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선험적인 경험에 의존을 해서 결국 이 식을 주로 유도를 해냈는데, 또 당시에 이제 볼츠만이라는 연력학의 대가가 또 볼츠만 컨스턴트를 도입하기도 했고, 근데 후에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 식을 유도를 해내고, 또 드브로이가 이제 물질파 개념을 이해를 시키죠. 그러니까 질량이 있고 그 질량이 움직여서 운동량을 가질 때, MV 운동량을 가질 때 그게 이제 에너지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또 밝혀냅니다. 이게 이제 상대론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모멘텀에다가 이제 P 모멘텀에다가 빛의 속도 C를 곱했을 때 이 꼴이 되다 보니까 요 식으로부터 람다는 플랑크 상수 오버 P 모멘텀이라는 또 유도를 해내죠. 그래서 후에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드브로이, 그 후에 이제 하이젠베그의 불확정성의 원리까지 더해지고, 그러한 물리적인 법칙들을 기반으로 이 플랑크 법칙을 다시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까지 후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물리 법칙들이 추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물리 법칙들 기반해 가지고 이 플랑크 법칙을 다시 한번 드라이빙을 해봤더니 리고르스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플랑크 법칙을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양자, 그 다음에 드브로이가 이제 제안을 했던 상대론, 그 뒤에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대입을 해서 유도를 해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